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를 모르시는 거냐면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요. 어떤 직선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아예 습관적으로 알아두세요. 곡선에 직선 뜨면은요. 무조건 접선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접선상의 요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으로 잡아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 까먹어가지고 요거 틀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과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에서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삼각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직선을 tek 하나 걸어줍니다. 그래서 0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중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 접선 닦아가지고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도 마찬가지인데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직선이 하나 딱 있어요. 이 직선상의 거리에서 여기까지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 사실은 같은 기울기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 되다 보니까 원은 직각을 딱 지나게 되면 중심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는 거고요. 실제 개념은 뭐여야 되냐면 이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과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번 문제 틀리신 분은 사실은 요거 몰라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기울기를 하나 뜩하니 줬는데 이 기울기가 2t라고 돼 있잖아요. 아 옛날에 그립다. 2t 하는 순간 다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렇게 걔들은 벌써 지금 다 커가지고 자 y는 x제곱이 있었어요. y는 x제곱이 있었는데 얘가 y는 2tx 빼기 1이다. 그럼 얘는 0,-1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근데 기울기가 2t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곡선상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 벌써 기울기가 2t가 그려졌어야 됩니다. 얘를 그리고 푸셨어야 돼요. 아마 얘를 안 해서 틀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어디냐면 y가 x제곱이니까 얘가 2x가 됐을 거고요. 기울기가 2t가 되려면 요 x값은 t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t,t제곱으로 잡고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이 t,t제곱이었다. 사실은 이걸 몰라서 틀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점을 P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P점은 t,t제곱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OP가 그래서 0,0에서 여기까지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직선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T가 되고, 원점을 지나니까 Y는 TX라고 하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쵸? 여긴 0,0이고, 여기 t,t제곱이니까.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되면 만나는 점은 얘랑 얘랑의 교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뭐 2tx 빼기 1은 tx가 될 테니까요. 넘어가서 tx는 1이다니까 x는 t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t분의 1 집어넣으면 t분의 1, 1이다 라는 점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PQ의 길이요. 두 점 사이의 길이. 그 다음부터는 뭐 t-t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t 제곱의 루트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뭐 아니면 기울기가 t니까 이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분해 여기 해놓고 1-t다 그랬으니까 이거 계산 들어가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약분할 거 적당히 약분하시고. 그렇게 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기울기가 나왔을 때 이 점을 잡는 거. 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는데요. 어떠한 곡선이든지 간에 직선 뜨잖아요. 사실은 곡선에 직선 뜨면 접선 거놓고 푸신다라고 생각하면 99.9 맞습니다. 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대부분 또 버리거나 안 풀거나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천천히 가볼게요. 아까도 요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 출발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자, 이런 문제 푸실 때요. 일단 시간이 남을 때 풀겠지. 시간이 모자라면 안 풀겠죠. 시간이 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는. 근데 요거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막 헤매버리면요. 일단 머리가 안 좋은데
머리가 용량이 좋지 않은데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생각하면 얘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푸셔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풉니다. A, B, C, D라고 하는 사각형이 있었는데 A, B, C, D라고 하는 사각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BC의 길이는 3이다라고 됐어요. 그럼 숫자 이제 일단 정보를 차곡차곡 써야 되니까 3이라고 했고요. CD의 길이는 2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BCD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BCD니까 이 각이네요. 이걸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럼 이것의 코사인 값을 주고 이 길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 하나 있죠? 이것도 준 거죠. 이것도 알려준 거죠. 아까 얘기했죠. 아는 것은 동그라미 친다. 계산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뭐 이걸 뭐 L이라고 생각하든지 뭐 A라고 놓든지 아무래도 어쨌든 얘는 아는 거다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둔각일 거고 있는 정보를 제가 주저리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이는 일단 알아요. 자, 근데 이 각과 이 각을 더해서 180도가 아니니까 원위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BAD는 이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보다 크다.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둔각이다라고 놓고. 자, 그랬는데 삼각형 ABC와 ACD는 ABC와 ABD는 하고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갈랐네. 자, 삼각형을 이렇게 갈랐어요. 자, 이 두 삼각형은 모두 예각삼각형이다. 뭐 그렇다 치고요. 자,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면 여기를 K라고 놓으면 여기는 2K가 되는 선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럼 여기서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도 또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쫄지 맙시다. 지름 떴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겠어요? 사인 법칙이 떠올랐어요. 지름을 줬잖아요. 자, 여러분, 지름을 줬다, 반지름을 줬다, 이건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푸는데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천천히 따라가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 입모양 보면 알아요. 제가 여기서 뭐 그러면 벌써 입모양에 사인 법칙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풀면 사인 법칙이 안 튀어나오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풀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내가 풀어주는 걸 여러분들 앉아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아, 저 인간이 여기쯤에서 뭐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름의 길이가 1대2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인 법칙을 쓸 거란데,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그럼 요각에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딱 하나 그려줬으면 여기서 이렇게 잡게 되면 이거랑 사인과 사인의 이것과 이것의 사인 법칙 썼을 때의 반지름과 사인 법칙 썼을 때의 반지름의 간격이 2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사인 법칙 쓰자는 얘기죠. 이게 보였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얘가 보였느냐예요. 자, 이 원에다 삼각형 그려놨어요. 이 원에다 삼각형 그려놨어요. 그냥 각도 있고 각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은 줬고 이 각은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반지름의 비율이 2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인 값의 비율도 2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 분의 이 길이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게요. 사인 A분의 A는 2R일 텐데요. 그럼 사인 세타 분의 B는 2R인데 이 R이 얘의 2배니까 여기가 2 곱하기 R이 됐겠죠. 이런 식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얘가. 이거 써먹으려고 지금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원조 놓고 반지름의 B가 이렇게 되면 너무 표시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대2로 이렇게 준 거거든요. 보였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이면 거의 다 보이신 거랑 같거든요. 근데 얘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1, Q1대 이 Q1, P1이 3대 5루트이다.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3대 5루트 2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대 이것이 3대 5루트 2다. 얘가 3일 때 여기는 5루트 2였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비율을 준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주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주어진 정보에서 우리가 얘를 뽑아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사인 세타 값은 있으니까요. 그럼 얘랑의 비율도 줬으니까요. 얘랑의 비율도 줬고요. 뭐 나누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사인 알파 값도 기어 나오겠네요. 여기다 사인 알파를 곱하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코사인 값을 줬으니까요.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네요. 사인 세타는. 그럼 여기다 3분의 2 루트 2를 넣어주고 KK 뭐 얘랑 분해 해버린다고 치면 사인 알파 값이 겨 나와 버리죠. 사실 이 사인 알파 값을 주기 위해서 이 온갖 빌드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 요거 사인 알파 값을 구해냈다라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포인트였어요. 여기까지 보이셨으면 그 다음은 아마 해볼만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면 뭐 이거 x, y 잡아서 뭐 이렇게 잡아서 사인값 있으니까요. 그 넓이가 2다인데 그럼 요 길이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벌써 코사인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코사인도 식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넓이식으로 쓰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답이 기어 나오겠죠. 요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는 요거 시간 내서 여러분 따로 한번 쫙 풀어 보시는데요. 자, 보는 곳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삼각함수는 정보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거든요. 정보만 잘 뽑아내시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 안에서 막 계산 수치해서 이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중학교 때 도형 풀듯이 풀으면 안 돼요. 내가 얘를 아니까 얘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무조건 피타고라스를 뭔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정보 뽑아내는 거 어떻게 찾아갈 만 하시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14번은 은근히 골치 아팠던 거예요. 얘가 변형이 막 이렇게 됐던 거가.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또 잘 못 푸신 분들이 좀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fx는 x제곱 이렇게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늘 저는 버르세요. 이렇게 써놔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지 케이스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갈라지게 근이 없을 수도 있고 근이 중근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뿔 마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건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부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주어졌고요.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만 아래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gx는 아니네. gx를 쓰지도 않았네요. gx가요. 0부터 x까지 ft의 dt다. 요거는 자동 공식이죠. 여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딱딱 떨어져 있어요. 뭐가 되겠어요? G0은 0이다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 fx다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다. G'X라고 하는 것에 그래프를 그려서 플러스면 증가 중, 마이너스면 감소 중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그럼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갈라져서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면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됐겠죠. 뭐 값은 뭐 어쩌고저쩌고 됐을 거고요. 뭐 만약 중근이었다 그러면 뭐 계속 증가했을 거고 뭐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는 gx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거나 뭐 이제 이렇게 그려졌겠죠. gx는 여기까지는 자동빵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할만한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 gx는 g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g의 4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그래프, gx의 모든 그래프가 g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g4가 최소값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g4가 최소값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1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건이 1보다 큰 쪽에서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gx가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가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이 여기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g4가 최소값이니까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기가 1이었다라고 하면 4가 최소값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1보다 큰 쪽에서. 그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되네요. 그러면 자, 여기가 여기였든지 여기였든지 상관없는데 얘는 어쨌든 여기 4는 이렇게 됐고요. 1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개형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gx의 절대값이 그 다음 조건이요. gx의 절대값이 g3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그럼 gx를 그려서 건져 올렸는데 g3의 절대값보다는 gx의 절대값이 크거나 같다는데 이 문제가 골 때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g4가 지금 최소값이죠. g4가 최소값인 상태에서 g3의 절대값이 최소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여기가 4였단 말이에요. 최소값이. 근데 절대값을 끌고 올리면 이렇게 긁어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절대값에서 얘가 g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g3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절대값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3일 때가 최소값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눈치가 여기가 3이면 해당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거냐면 gx의 그래프가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되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그래프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왜 줬을까요? 얘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려요. 최소값이 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잘라준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개형을 추정하시는 것이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자, 근데 좀 극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1등급 맞으려면 개형 추정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개형 추정.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요게. 그럼 케이스를 좀 잘라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좀 모르시겠으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딱딱딱 그려가지고요.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 얘를 케이스를 추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어요?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안 되죠. 4일대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한다 하더라도 G3의 절대값도 얘가 클 수는 없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개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이게 gx니까 f'은 4일 때는 반드시 0이 되겠죠. g'이 4일 때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G'X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X-4라는 곳에선 분명히 0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뭐 K라고 때려놓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적분해주면 Gx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그럼 뭐겠어요? Fx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Gx는 얘를 갖다 적분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수능을 봤을 때 틀리면 이런 거 하기 싫어서 틀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니네는 풀어야 되잖아요. 나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설명만 하면 되지만 자, 얘가 G'X예요. 그럼 올라가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K 플러스 4의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C가 GX가 되는 거죠. 자, 근데 G의 0은 0이니까 C는 요건 딱 0으로 따라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뭐 나오면 되죠? 0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K 플러스 4 더하기 12K는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K 값이 겨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K 값이 겨 나오면 거기다가 9를 집어넣으시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건 뭐겠어요? 자, 얘는 거의 99% 수능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어떤 조건을 주고요. 정리할 때까지 딱 정리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져요. 이 조건을 갖고 도대체 얘가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개형을 추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식을 세우는 방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3차 식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프라임이 0 되는 것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임부터 출발해서 적분해서 올라가서 gx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거죠.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잡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22번인데요. 22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거는 2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특히나 디귿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주관식인데 거의 찍기에 가까운 110이냐 111이냐의 문제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10이냐 111이냐의 문제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느낌상 이상해 해서 110 찍으신 분 맞은 거고요. 다 맞았나? 그래서 111 쓰시면 틀리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 예언은 쉬웠는데요. 디귿이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디귿이에요. 자, 일단 2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수 A에 대해서요. 함수 fx를 정수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x제곱 빼기 2ax x세제곱 빼기 2ax의 제곱이다 라고 했으면 얘는 프라임 가기 전에 x제곱으로 해서 x-2a다 라고 하는 식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0이라고 해서 여기서 찍혀서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는 2a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아까 여기가 2대 1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2대 1의 비율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2a에 3으로 잘라서 3분의 4a가 되네요. 아까 비례관계 앞 시간에 했죠. 그죠? 그럼 여기가 3분의 4고 3분의 2고 해서 2대 1의 비율이 딱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3분의 4a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 a가 양수라고 조건을 가정을 했으면 반드시 a가 음수다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a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이것도 3분의 4a가 될 거예요. 이것은 a가 음수일 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갈라놓으셨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A는 정수랍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해서요. F'10. F'10이라고 하면 이거는 3x 제곱 빼기 4ax니까요. 여기다 10 집어넣으니까 300 빼기 40a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a 값만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a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함수 fx에 대해서요. x-x1 빼기 x2 분의 f의 x1 빼기 f의 x2, 이것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를 이해하셔야 되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1과 2의 평균 변화요.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맞죠? 이거 기울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x2 빼기 x3 분의 f의 x2 빼기 f의 x3.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기울기를 곱해서 뭐라 그랬냐면 음수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1, 2, 3가 있는데 3개의 점이 있는데요.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증가 중이라면 1, 2, 3 할 때 기울기 다 플러스잖아요. 둘 다 감소 중이라면 1, 2, 3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 2, 3 사이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1, 2, 3 이런 식으로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자, 이 얘기를 보고 뭔 말인지 몰랐다 그러면 요 식이 뭔 뜻인지를 아셨어야 돼요. 다시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되게 기본적으로 하셨던 건데요. A분의 F의 A 빼기 1. 뭔 소리예요? 영 0,1에서 A, FA를 가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주어졌을 때 요게 뭔 소리야? 그냥 식의 의미라고 하는 건데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기울기를 안 보이셨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정리할게요. 그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요게 뭔 소리요? 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식을 딱 보고 다시요. 뭔 소리입니까? 이거 뭔 소리예요?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영리가 돼요. 기울기가 F'T일 거 아니에요, 그죠? T, FT, T, FT. 맞죠? 자, 그거를 GX라고 하면은요. 자, 지금부터 농락 모드 들어갑니다. GX 빼기 FT. 와, 겁나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걸 농락 모드라고 해요. 농락 모드. 여러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쓰는 말이에요. 농락 모드. 여러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주면 그나마 볼만해요. GX라고 하는 것은 Y는 fx의 그래프에서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 같다. 요 따위로 써놓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요걸 농락 모드라고 합니다. 자, 좌우단간. 자, 일단 여기서 식의 의미를 보세요. 이건 당연히 두 점이니까 평균 변화율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x 1, 2, 3인데요. 그러면 요 구간 사이에 증가 감소가 있어야만 요것이 되는 놈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세 실수가 열린 구간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부터 거기서 2분의 3칸을 간 사이에 증감이 되는 어떤 극대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절대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정수 K예요. A가 정수고 K도 정수네요. 자, 정수는 일단 무슨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식할 준비. K가 마이너스 2면은요? 안 되죠? 무식할 준비요. 무식할 준비.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요? 되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은 되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0이면요. 이 값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2분의 3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K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문제가 엉망이 돼요.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되네요. 근데 0이 들어가는 순간에 말이 안 돼버리잖아요. 0 들어가면 모든 값이 0 돼버리니까 고민할 게 없죠. 자, 1이 들어간다면 1은 가능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가 1이 된다면요. 여기가 그럼 뭐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1.5는 여기 2.5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2가 되면 그 다음에 3이 돼버리는 순간 안 되기 시작을 하죠. 1이 된다라고 하면 1, 2가 되고 그 다음에 안 돼버리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12를 못 만들죠. 그렇겠네요.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 3 아니면 4? 응? 음수요? 왜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3, 4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되고. 그것도 되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저쪽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요. 이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0이 맞죠? 그럼 여기가 3하고 4가만 돼야 되는 거네요. 3, 4만 해결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3, 4가 해결이 된다면 3분의 4a가 여기가 3이라면 여기가 뭐여야 되냐면 4.5가 돼야 돼요. 그럼 4.5보다는 얘가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4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 가운데 값이. 4보다는 이렇게 되는 여기가 3.5 이렇게 끼면 3, 4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변에 3 곱하면 12가 될 거고요. 4a가 될 거고요. 4.5 4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3을 곱하니까 12 더하기 2분의 3이 나왔네요. 4로 나눠주면 3보다 크고요. a는 3 더하기 4로 나눠주니까 8분의 3이 되네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가 없네요. a도 정수였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럼 저쪽에서 답이 나오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라나요? 그러면 네, 거꾸로 써놨군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3분의 4a가 이거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돼야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부터 4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2분의 9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3을 곱했어요 그냥. 자 그럼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8분의 9가 되네요. 요 놈이 대충 얼마가 되냐면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2.5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보세요. 어떤 식이 나왔어요. 식이 나왔는데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리는 없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못 본 식은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요게 기울기를 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인식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못 본 식이 나왔어요. 그건 농락이에요. 변형해 보세요. 변형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식의 의미, 그러니까 모르는 식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풀으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입해야 되는 그런 더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어떤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있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점수는 높아요. 점수는 높습니다만 21번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실수 t에 대해서요. 두 곡선이 있는데요. y는 t-log 2의 x라고 하는 곡선이 하나 있고요. y는 2의 x-t라고 하는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를 볼 때 일단 역함수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로그 2의 x고 2의 x승이잖아요. 혹시 역함수가 되나부터 일단 체크를 하는데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얘를 어떻게 잡냐면요. 기본식부터 출발해요. 2의 x승하고 로그 2의 x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을 때는요. 역함수 관계를 늘 염두에 두시는데요. 써먹든 안 써먹든 사실은 이 문제는 안 써먹어요. 안 써먹긴 하지만 버릇처럼 얘를 갖다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2의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됐을 겁니다. 자, 요 놈을 갖다가 x축으로 t만큼 이동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만큼 이동을 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겠죠. t 값에 따라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자, 얘를 갖다 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니까요.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뒤집으란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럼 얘를 뒤집었어요. 뒤집어 놓고 이것을 y축으로 t만큼 긁어 올리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요 놈을 t만큼 긁어서 올립니다. y축으로 t만큼요. 그럼 요 놈이 t만큼 올라갔을 거고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t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황색들이 얘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을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것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 점이 ft라고 하는 값이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t 값에 따라서 이 교점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기억번입니다. 기억이 참이면 100점, 거짓이면 빵점. 니은이 참이면 10점, 거짓이면 빵점. 디귿이 참이면 1점, 거짓이면 0점. 나름대로 얘는 야심작이었어요. 상당히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귀엽지? 니네도 웃기지, 그치? 그냥 계산하세요 이러면 될 걸 갖다가 OX를 고르세요 하는데 그걸 갖다가 주관식으로 만들려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아우 귀여워. 이때 출제한 사람은 상당히 귀여운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기억번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건 뭐였냐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주관식으로 내고 싶어서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F의 1은 1이고요. F의 2는 2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F의 1이 뭔가요? F의 1이 뭔가요? T가 1일 때 교점은 1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T가 1일 때 교점이 1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걸 식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개념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건데요. 자, 그냥 넣읍시다.
t가 1이면 1 빼기 로그 2의 x가 될 거예요. t가 1이면 이거랑 2의 1 마이너스 t가 1일 때니까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의 x 값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일단 그럼 2다 라고 얘기를 하면 t에다 2를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의 값이 2다라니까 x 값이 2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1이고 1이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점을 획득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기서 근데 제가 되게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수함수를 그릴 때 사실은 굉장히 강조했던 점이 두 점이 있어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0,1 체크하라 그랬고요. 1,2를 체크하라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던 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역함수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점은 1,0이 됐을 거고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니까 2,1이라는 점이 됐겠죠. 저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릴 때 이거 반드시 체크해서 그려버릇하다 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얘가 x축으로 1만큼을 이동을 하면 요 점은 요 점으로 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뒤집어 놨어도 요 점은 똑같은데 요거 y축으로 1만큼 가면 당연히 만납니다. 요게 보이신 분들은 뭐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그리실 때요. 요점과 요점, 요점과 요점을 체크해서 버릇하시면 좀 쉽게도 볼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대입하고 말해요. 만약에 제가 시험에 나왔어도 그냥 t에다 1 넣고 풀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풀었을 건데 굳이 여러분 이것까지는 그렇지만 여기랑 여기랑을 점을 잡아서 왜냐하면 요 두 점에서요 많은 사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르실 때 요거 갖고 써먹으면 되게 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 점에서 한 칸을 가고 요 점에서 한 칸을 가면 당연히 요 점에서 만나니까 1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을 가면 얘는 1로 오죠. 요 점이 두 칸을 가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죠? 2,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여기서 두 칸 가면 여기서도 또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도 t에다 1 넣고 t에다 2 넣고 풀 거예요. 그래서 식에다 대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어떻게 겨우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점들 체크하는 게 버릇되시면 좋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번에 뭐라고 되냐면 t가 증가하면 ft도 증가한다. 얘가 더 1로 오고 얘가 더 위로 올라가면 교점은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그림상 대충 봐도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110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문제 어려운 것은 디귿이에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요. ft가 t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가 옳으냐는 얘기입니다. 이동한 양이 t인데요. 거기다가 ft가 오른쪽에 있느냐 ft가 오른쪽에 있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얘가 교점이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있는데 이게 교점이 ft잖아요. t보다 얘가 크다는 얘기는 t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니면 반대쪽은 t는 여기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문제는요. 자, 이 문제의 원본을 따져볼게요. 이 문제의 원본을 따질게요.
어떤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었고요. 또 어떤 뭐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의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얘랑 얘랑을 연립했다고 쳐볼게요. 교점을 구하면 얘랑 얘랑 연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t-로그 2의 x랑 2의 x-t를 구해서 이것의 x값을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계산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수하고 로그를 는이라고 써놓고 계산하는 시도는 자체를 하지 마세요.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지수하고 로그는요, 같은 동시에 는이라는 식에서 놓고 계산 자체가 안 돼요.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얘가 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값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1하고 2 같은 경우나 나머지는 계산 자체가 안 돼요. 이거를 일단 계산하려고 시도를 하지 말고, 되게 중요한 내용. 계산 안 됨. 미리 알고 계세요. 계산 안 됨. 이것도 안 돼요. 뭐 직선하고 이것의 교점, 이렇게 이차함수의 교점 이런 것도 안 돼요. 못 풀어요. 그러면 얘는 0이나 1이나 이런 특수한 값만 되는 거예요. 특수한 값만. 근데 이거를 풀으라고 말을 못하니까 제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값이 이제 교점이 ft인데, 그쵸?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ft의 값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교점이요. 이 교점이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의 교점이 t 빼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랑 두 개의 교점이에요. 그럼 2의 x 1만큼 갖고요. 로그에서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것의 근이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풀 수 있어요. 얘가 어려운, 근데 얘는 어려운 문제 맞아요. 어려운 문제 맞는데 얘를 풀 때 기본적인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자, 이거랑의 교점을 구하라. 여기다 딱 갖다 놨어요. 뭐 0 같은 거, 1 같은 거 집어넣어봐가지고 안 되면 포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요 1 넣어보고 2 넣어봐요. 왜냐면 왜 여기다 1 넣고 2 넣었을까요? 2의 x승 내가 여기랑 체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0 되게 하려고 그러면 1 넣어보고 아니면 2 넣어보고, 그래서 1 넣어보고 2 넣어봐서 안 되면 포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못 푼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OX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얘랑의 교점이 1보다 크다. OX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1보다 얘가 크다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보다 커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값이 1보다 큰 쪽에 있으려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면 이 말이 맞는 거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계속 감소하고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점이니까. 되시겠어요? 그럼 1을 넣어봅니다. 1 넣어봤더니 3 나왔죠? 그럼 얘가 3이에요. 여기다 1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 뭐 나와요? 1 나오면 요건 1이에요. 아, 그럼 얘가 위쪽이니까 교점은 당연히 1보다 큰 쪽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자, 1과 3 사이에 있다라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4 사이에 있다고 볼게요. 1과 4 사이에 있다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4를 집어넣어봅니다. 4를 집어넣어봐서 얘가 크면, 자, 4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2가 되니까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8이 됐겠죠. 지수 쪽이 더 크네요. 그럼 1과 4 사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근이 얼마인지는 구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이거를 풀면서요 우리가 저거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옳은 거 찾을 때 누가 크다 작다 교점이 어디에 있다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쉬운 개념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교점이 t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찾으려면 지금 얘가 뭐냐면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ft가 t보다 크려면 t를 집어넣었을 때 이쪽 값이 이쪽 값보다 크면 맞는 거예요. ft는 못 구한다. ft는 못 구한다. 그럼 t를 집어넣었을 때 자, 그럼 여기다 t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t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럼 이 값이고요. 여기다가 t를 집어넣게 되면 1 나오네요? 1. 그럼 얘가 맞으려면 이렇게 되면 맞는 게 되는 거죠. 여기가 t고 여기가 ft. 왜냐하면 t가 크다 그러면 큰 게 반대로 되잖아요. 이게.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이게 디귿은 뭐 이게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 푸는데 교점 못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근데 교점을 못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것의 교점을 구하려고 진짜 열심히 풀어요. 막 변형 막 시키고 근데 결론 말씀드리게 죽어도 못 보는 겁니다. 죽어도 못 푸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단지 얘가 어디쯤에 위치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요.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니까요. 여길 자르거나 여길 잘라가지고 누가 크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되면 얘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이제는 풀만합니다. t-1이 로그 2의 t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 두 개를 그려서 로그 2의 t는 어떻게 그려져요? 1 잡아서 이렇게 그려졌겠죠? 자, 여기는 t-1이니까 0, 여기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t- 여기는 크고 여기도 크지만 이 사이에서는 얘가 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따지는 이 문제가 되는구나.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문제가 되네. 이 문제 골 때리네요.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미분까지 해야 되네요. 환장하네. 이거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됐고 여기가 2,1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요. 최대한 문과틱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과한테는 여기서 프라임 때렸을 거예요. 프라임 1이 뭐냐 이렇게 때렸을 겁니다. 자, 로그 x 미분하면 어떻게 돼? 로그 2에 x 미분하면 어떻게 돼? ln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기울기가 1보다 작으네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좀 그렇죠? 그렇다 치고요 일단. 뭐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 순간에 있을 때는 안 맞죠? 이 그래프가.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는 이제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등식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옳은 거 찾기 이렇게 옳은 거 찾기가 문제가 나왔을 때요. 옳은 거 찾기 문제가 나왔을 때고요. 교점을 구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점은 못 구한다. 못 구한다. 대신에 교점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1과 2 사이에 내가 1 넣어보고 2 넣어봐가지고 바뀌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2와 3 사이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해서 그건 추정할 수가 있어요. 숫자로 대입할 수 있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거예요. 이거. 얘는 뭐 그렇다 치고요.
자, 대충 요 정도 됐고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나눠드린 건 이제 4점 집중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쉴 때 요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